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코끼리 조개인데, 야,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달라. 예, 우리의 눈에는 익숙한 전복이랑 킹크랩도 있는데, 이 킹크랩은 아마 수입산일 거예요. 위에는 알래스카에서 온 랍스타. 자, 여기 나의 세계를 있습니다, 나의 세계. 그 다음에 이쪽에는 타이거 새우. 여기 지금 다양한 조개류가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요 고동도 보입니다. 여기는 배합조개도 보이네요. 야, 조개들이 커요. 철갑상어. 상어예요, 상어. 태은아, 저거는 강에 사는 상어예요, 강에. 자, 이쪽은 갯가재. 우리나라 서해에서 나는 갯가재하고는 좀 다릅니다. 크죠? 그 다음에, 이건 바다포도네? 네, 여기는 바다포도. 바다포도. 이쪽은 베트남에서 나고 있는 석화. 모두 인기가 있지만 가장 으뜸은 크레이피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크레이피쉬입니다. 랍스터를 꼭 닮았죠? 차이가 있다면 랍스터는 커다란 집게가 있고 주로 캐나다 같은 북미 쪽 차한 바닷물에 서식한다는 점이죠. 크레이피쉬는 가재가 아닌 새우의 일종입니다. 우리말로는 닭새우인데요. 주로 물이 따뜻한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죠. 이곳에서 판매하는 크레이피쉬는 무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더군요. 한마디로 중짜와 대짜인데요. 중짜는 1kg 남짓한 것으로 우리 돈으로 약 7만원, 그리고 대짜는 10만원 가까이 합니다. 주로 회나 찜, 구이, 볶음으로 조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저희 주문을 좀 할게요. 저기 가서 주문해도 되죠? 보면서 크레이피쉬 큰 거, 큰 거를 구이, 구이. 마지막으로 벽돌개, 벽돌개는 찜. 일단 최대한 큰 걸로. 주문과 동시에 크레이피쉬가 수조에서 꺼내집니다. 이 녀석은 꼬리를 차는 힘이 상당하죠. 때문에 어설피 몸통을 잡기보단 저렇게 더듬이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듬이를 잡고 올리는데요. 와, 더듬이에 장가시가 많아서 제법 거칩니다. 맨손으로 잡고 있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옆모습을 보고 있자니 확실히 랍스터보단 새우를 담긴 했네요. 이때는 제가 가장 큰 것으로 골라달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다 나가고 지금은 고만고만한 크기밖에 없답니다. 이 정도가 중간 사이즈인 거죠. 무게는 1kg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둘이서 먹기가 적당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현지에서 인기가 많다는 벽돌개를 주문하는데요. 첫인상부터가 예사롭지 못합니다. 탄탄해 보이는 몸집이 마치 꽃게의 우량종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벽돌개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1kg이면 2마리 정도가 되는데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32,500원 정도. 이번에도 식당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고 주방에 들어갔는데요. 식당 규모만큼 종업원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크레이피쉬는 어떻게 손질될까요? 네. 심장을 찌르는 건가? 일단 급소부터 찔러서 발버둥 치지 못하게 하고 몸통과 꼬리를 잇는 마치 횡격막 같은 부위를 절개한 뒤 비틀어 분리해내는군요. 보기엔 다소 잔인해 보일 수 있는데 특히 분리 후에 저 꿈틀거리는 근육하며 어떻게 구워지는지 궁금했는데 석쇠에 올려 숯불에 구워지네요.
직원이 오더니 반은 소금구이로 반은 치즈구이가 어떻겠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 먹게 된다면 무조건 치즈구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을 한번 매워? 됐어? 건배 한번 합시다. 네, 건배. 반갑습니다. 우리는 현지 가이드에게 베트남식으로 건배하는 방법을 배워보기로 합니다. 하이바 옷. 하이바요. 하이바우. 한번 먹어볼게요. 소금구이로. 자, 소금 찍어서. 크레이피쉬는 살이 정말 탄탄했고 담백했는데요. 특히 저 노란 내장은 아주 그냥 끝내줬습니다. 이제껏 먹은 크랩류 내장 중 가히 최고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내장에서 저렇게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풍미가 나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참 맛있다. 야, 이거 뭐 꽃게장 저렴하는데? 이거 벽돌게 찜 2마리 1kg. 근데 크기 보니까 딱 2마리 1kg 각이네. 벽돌개는 지금의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암컷에 알이 가득 들었다는 건데요. 과연 속은 어떨지. 어때? 없어요. 알이 역시 알이 가득 찼군요. 알 수율이 상당한데요. 흔히 알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이 알은 아니고 알을 만드는 기관, 즉 난소를 뜻하죠. 우리네 꽃게도 마찬가지고요. 벽돌개의 알은 양이 많아서 좋았는데 희한하게도 찐밥 맛이 나더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소 오래 쪄서 그런가요? 알도 그렇고 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분기가 빠져서 퍽퍽했습니다. 촉촉하면서 단맛이 나는 것으로만 보면 역시 꽃게가 최고인 것 같네요. 이날 녹음 상태가 안 좋아서 나레이션으로 대신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날 성인 6에 아이 1명으로 푸짐하게 먹었는데요. 가격은 18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크레이피쉬가 7만원 정도 차지했고 벽돌개와 다금바리회, 실제로는 번발이었죠. 그리고 얼마 안 하는 볶음밥과 모닝글로리 볶음, 굴구이 등을 감안한다면 글쎄요, 베트남이라서 저렴한 물가를 기대했던 걸까요? 다낭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 정도로 한국인 의존도가 높은 곳입니다. 한때 중국인 관광객으로 먹고 살았던 제주도가 연상되죠. 이 때문에 물가가 베트남 같지 않고 제주도 같았습니다. 특히 미케비치 주변 해산물 식당은 베트남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이곳 라오다이는 미케비치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긴 하나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들의 단골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가격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굴과 벽돌개는 다소 아쉬웠고 여기서 다금바리라 불리는 번바리회와 크레이피쉬는 선방했던 느낌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크레이피쉬는 물론 다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